오늘은 명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2019년 지금은 부동산 규제기입니다. 규제기에 가격이 안 내리고 조정 안 받으면 규제한 사람 열받습니다. 그래서 조정한다라는 거, 규제한다라는 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거겠죠. 안정화가 되면은 또 규제가 풀리고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 기간 2019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늘 실룩하고 우울합니다. 왜? 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내릴까 봐 우울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떨어질까, 또 떨어지는 날짜를 기다리다 보니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또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선 좀 이러한 또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2019년 차대표 2019년입니다. 또 이 19년이 지나고 나면 좀 틀려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같으니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2019년 차대표의 투자 조언 7가지입니다. 2019년에는 지금은 대출 규제도 있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매수 세력도 없고 또 팔고 싶은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급히 팔아야 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양도세라든가 또 아니면 자녀의 결혼 문제 아니면은 또 재산을 처분해서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7가지를 좀 한번 조언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뉴스에 시달리지 마라. 그리고 뉴스는 어느새 바뀐다. 불과 9.13 조치 이전에는요. 매물이 없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은 팔아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폭락한다 이렇게 많이 하죠. 항상 사람들은요. 이게 좀 간사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간사하게 나오죠. 시장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요 어느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좋은 뉴스로 또 어느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길지가 않다. 우리 뭐 인생 살아가는 게 요즘 100세 시대에 3, 4년 그렇게 뭐 멀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뉴스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뉴스에 시달리지 마셔라. 그리고 뉴스가 모든 현실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뉴스에서 뭐 좀 나오면 모든 현실이 다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잠깐 지나쳐가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 어떤 뉴스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근본적 그런 접근을 해가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제발 시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기가 투자한 거가 좀 안 좋다 할 때 팔 수도 없을 바에는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신께서 주신 축복 하나가 가장 좋은 거죠. 기억 상실, 잊어버리라는 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안 하는 것도 좋고 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백전백승 비결이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사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한 3, 4년. 그리고 거기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신문도 안 보는데 이런 데 가면은요. 가서 설령 주식 사는 거,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다 박살이 나일지라도 그 사는 동안, 아프리카 사는 동안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알고 싶어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잠시 안 보고 원래 일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모든 게 회복돼 있을 걸 나중에 느낄 겁니다. 언제? 어느새. 그래서 어느새 달라진다. 두 번째,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4, 5년은 지켜봐라.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요즘 최근 초보자들인 분들이나 2018년 하반기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뉴스거리가 안 좋다 보니까 맨날 인터넷 쫓으면서 시세조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계약을 하자마자부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거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투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 한번 내가 샀어, 내 집. 그러면 갖고 10년, 20년 갖고 갔을 때 그게 3배, 4배 되는 거지, 사자마자 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같으면은요,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좋은 지역, 오를 만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놓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무슨 재개발, 재건축 한다 하면은 뭐 해제한다, 안 한다, 가격 오른다, 내려. 다 알고 보면은요, 재개발 해제 안 하든 어디든 내릴 때 지금 서울 전역에 강남 쪽 많이 오른 데는 2, 3억, 좀 덜 오른 데는 1, 2억, 안 오른 데는 한 5, 6천, 안 떨어진 데 없거든요. 그런데 나만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살 때 보면 오르는 데 보면 나만 오르는 것 같아. 아니거든요.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냥 사가지고 적어도 2, 3년 정도는 아예 관심 두지 않고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실 분들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히 부동산 하나 사놓고 사면 요즘 살 때 취득세 내야 되죠. 또 부동산 공개 종인중개사수료 내야 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가격 좀 5천 올랐다고 팔고 나면 이것저것 비용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주식처럼 어제 샀다 오늘 팔고 이런 정도,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사자마자 1년 안에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투기꾼 욕먹는 거거든요. 그럴 분들은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서 좋은 거 사서 나를 위해서 사고, 내가 주거하기 위해서 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고, 그리고 나의 은퇴 이후를 생각하고, 이런 분들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쉬운 말로 있잖아요. 뭐 자발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냥 사자마자 평온하게 하나 샀어요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가격 오르고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 사놓고 정신분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좋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 믿고 잊어버리고, 어제까지 사신 분들 4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오세요. 편안하게. 그러면 반드시 부동산 가격 올라 있을 겁니다. 안 올라 있으면 전셋값이라도 올라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슴이 뜨거우면 진다. 여유 있게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말을 매매하라, 뭐 투자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해하라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는요,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심리의 변경 과정이에요. 가슴이 뜨거우면은요, 특히 매수하러 갔어요. 부동산 투자가 다 올랐는데 또 오를까요? 뭐 역세권에 샀는데 더 오를까요? 그런데 다 많이 올랐는데 역세권 사주세요. 그런 분들은 투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왜 오르는지 요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단단한 원인을 찾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사니까, 친구 따라서 방송 보고 사라고 하니까, 유튜브에 어디 좋다고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달려가가지고 밥 소화도 안 시키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슴이 뜨거우면요, 사기당해요. 사기는 없을지라도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가서 딱 설명을 듣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 상승한 건지, 가격 상승 요인들이 가격이 다 반영돼 있는지, 더 오를 요인은 있는지, 전세는 잘 나가는지, 월세값은 변동이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역시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뉴스에서 가서 폭락이다 뭐하다 하니까 가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한 3년 지났더니 내 것만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항상 무언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여유 있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로 가실 때는 냉장고에서 얼음 하나를 꺼내서 손 속에 갖고 가셔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가세요. 가슴이 뜨거울 때마다 손으로 차가운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차갑게 하세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게 투자하고 여유 있게 매각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 않은데 가격이 내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막 그냥 뭐 팔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은행에 갖고 있었더니 올라가요. 또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어디가 오른다고 하니까 자기 거 팔아가지고 샀어요. 막 달려가서 몇 개 샀더니 자기 것만 오르고 다 내려온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가슴을 뜨겁게 하지 말고 늘 논리 좀 정연하게 여유 있게 머리를 좀 차갑게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지금 2019년 위험한 시기는 갔다. 조정기가 지나면 호황이 온다.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이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죠.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위험한 시기는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규제가 어떤 강력한 규제, 대출 규제 이거 나올 줄 몰랐잖아요. 모를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알잖아요. 알면은 투자의 패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오르는 그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규제가 나오면은요 투자자들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파리 조치 2017년 그다음에 작년 9.13 조치 나오면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가겠구나. 아, 거래 시장이 위축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징벌적으로 강하니까 이것은 이게 규제가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는 갔습니다. 그러면 2019년은 어떤 시기냐? 위험을 받고 조정을 받는 조정기라는 거죠. 이 조정기가 내년에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기가 없어지는 징후들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알면은 조정기가 지난 시기를 알고 그러면 호황기가 다시 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조정기 투자. 물론 투자는 언제냐면 조정기와 호황기 사이에 변곡점을 찾아야 되겠죠. 변곡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거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변곡점이 온다는 걸 예상만 할 수 있다. 언제 오냐? 4, 5년 안에 반드시 옵니다. 이번 규제는 너무 세니까. 첫 번째 대출 규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하면 또 조금 오릅니다. 중과세 2년 거주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지면 또 풀어줍니다. 경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어떤 정부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서 다음을 예측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싸게 살 기회가 오고 다음은 비싸게 팔 기회도 온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지금 규제가 풀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 싸게 살 기회가 오지요. 투자자는 어때요? 내 집 마련하시는 무주택자분들, 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야 될 분들, 낡은 주택에서 또 새 주택으로 갈 분들, 그것도 다 투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싸게 살 기회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이때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게 살 사람만 있고 또 팔 사람은 그럼 싸게 그냥 그럼 계속 팔 기회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분들이 싸게 살 기회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분들이 비싸게 팔 기회도 온다. 약간 후차적으로 오지만 이건 다 5, 6년 안에 올 거겠죠. 왜? 부동산 사이클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과열돼서 올랐기 때문에 규제로 해서 또 가격이 조정되면 다시 또 오를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는 또 비싸게 팔 기회가 온다. 그러므로 빨리 팔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비싸게 팔 기회에서 여유 있게 파세요 했는데 영원히 안 오를 놈을 가지고 끝까지 끙끙거리고 이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즉시 매각을 해서 싸게 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오를 놈인지 안 오를 놈인지 먼저 평가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 지역이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평가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또 팔 때도 내가 더 오를 놈인지 내릴 놈인지 알고 해야 되는, 더 오를 놈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살 기회와 또 비싸게 팔 기회를 맞춰가는 것도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노력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섯 번째, 삼력을 갖춰라는 거죠. 삼력이 뭐죠? 삼력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실력.
실력, 두 번째 담력, 세 번째 매력도 부자의 자질이다. 이 실력은 좀 뭐 쭉 말씀했지만 저처럼 좀 실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실력의 기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전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허구죠. 어느 정도 투자도 자기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가끔씩 보면은요, 제가 어떤 A라는 지역을 좋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 지역에 제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 차 대표님은 A 지역 사지 않아서 남들 보고 사라고 하냐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어떤 B 지역에 가가지고 저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B 지역에 제가 갖고 있으니까 차 대표님 거 팔려고 다 동네니까 띄우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핵심은 왜 오를 지역을 제가 말을 하면 왜 오르는지 요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서울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무슨 서울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럼 부산 안 갖고 있으면 부산을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남이 말하는 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 아니고 실력을 가지고 정말 저게 맞는 말일까? 그리고 저 논리적인 부분이 정말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고 정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맞을까라고 보고요. 그게 맞으면 사람의 감정이 안 좋으면 팔게 되고요. 좋으면 선호를 갖고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너무 실력 쌓다 보면 실력 때문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좀 필요하죠?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죠? 한자짜리 감. 감도 없는 사람은 실력만 갖춰서 합니다. 대부분 논리 정연하고 많이 배운 사람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놈의 논리 때문에 계속 논리에 빠져서 투자를 못하거든요. 감이 더 낫습니다. 어떤 때 예를 들어 남편들이 좀 논리적이고 부인들이 좀 감에 의해서 투자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보면은 감으로 하시는 부인분들이 더 많이 부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력 속에는 항상 감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학적 지식도 좀 쌓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다. 두 번째, 실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햄릿이 돈을 많이 벌까요? 돈키호테가 많이 벌까요? 생각하는 햄릿보다는 그래도 행동이 더 돌출된 돈키호테가 오늘날에는 더 많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력도 필요합니다. 실력이 많으면 경험도 많으면 어떤 좋은 물건을 만나면 판단 기준 1초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박사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 경험과 투자에 대한 실력이 없다라면 100억을 주어도 투자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늘 불안하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던 공부를 하던 여행을 가던 안 해본 세상, 안 해본 투자는 스트레인지, 이상하고 쑥스럽고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야 담력이 생기지요. 실력과 담력을 쌓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거 인간적 매력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좀 인자해야 되고요. 돈 있을수록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야 되는데, 특히 부동산 가진 사람들 좀 부자 되면 조금 더 뭔가가 좀 그래. 그래서 저는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동산의 부자가 아니라 편안할 부, 도울 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한 부에 도울 부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도와줘요. 부동산 세계는요, 이게 단순한 인연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인맥의 세계예요. 내가 좋은 거 사다가 내가 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 좋으니 너도 한번 해보렴. 이 말하는 사람 매력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 담력 아무리 있는데 좋은 물건 만날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력을 좀 갖추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실력 중에 하나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정말 오늘날의 부자는 이 3력을 가진 분들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7번째, 부동산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편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아파트야. 그래서 그럼 아파트 때문에 아파요.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떨어진 아파트 있는데 무조건 아파트에 해다가 제가 보면 아파트를 가져가지고 부자 된 분이 50%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의 가격 상승 요인,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투자할 것들은 가지각색으로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부동산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편견 그리고 편식을 버리고 남들이 부자 된 것들을 좀 들으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항상 1등 옆에 2등 납니다. 부자 옆에 부자 납니다. 혼자 홀로 서서 무언가를 편식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왕따 돼서 말하기도 싫어요. 좋은 사람이 뭔가 좋은 정보도 주기도 싫어요. 그래서 항상 겸허하게 좀 안다 하더라도 좀 내 생각을 좀 사고를 넓혀주면 상대가 들어와서 좋은 분들이 좋은 말하고 스스로 6번에서 실력 갖췄잖아요. 스스로 걸러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걸르는 눈도 필요해요. 그래서 편견과 편식을 버리고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2019년 머리 아픈 투자의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를 이렇게 두셔서 마음 편한 투자의 세계 즐기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2019년 올해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오를 거라고 믿고 그냥 팔지 말고 눈 감으세요. 딱 하나, 팔 물건은 즉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을 선별하는 능력만 키우시기 바랍니다.